금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출제가 돼요. 요거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금융 파트에서 안 했던 부분 또 이렇게 해서 금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구성은요. 일단 여러분들 기출문제 위주로 가고요. 예상 문제는 제가 예상한 것도 있지만 거의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또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적중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문제들을 하나씩 꼭 살펴보시고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서 378페이지 내용 보고 그다음에 문제 풀도록 하죠. 자, 기본서 가시면은 자, 378페이지입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시는데요. 자, 얘는 매년보다는 우리가 자, 연달아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일단 2년에는 한 번씩 걸러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자, 프로젝트로 그 파이낸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 같은 우리가 신고속도로 같은 보통 이 민자유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민자유치. 그래서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자유치를 해서 정부가 이런 대규모 장기 사업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SOC, 사회 간접 자본시설인 도로, 항만, 철도, 그다음 학교, 뭐 기숙사, 군인 아파트 같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PF를 또 일으켜서 우리가 가도록 하죠. PF 같은 건 사업 자금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그 담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게 이제 제가 해골을 그렸었죠. 눈과 그 다음에 코, 자, 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골이 있다면, 자, 무섭게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상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간에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는 이 포스코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업주가 포스코라는 회사가 이제 뛰어듭니다.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자, 사업주로서 이제 시행사로 뛰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가 담보대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포스코에 대한 그 사업주의 부동산의 물적 담보나 신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앞으로 사업성이나 수익성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게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보고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요 PF에 대한 자회사를 설립해서 독립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목회사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걸 공인중개사 뺏겼는데 우리가 명목회사 같은 경우는 일정 자격을 가지면 우리가 법인세 같은 걸 면제해 주거든요. 그럼 완전히 분리됐죠. 자, 그러면 얘가 차주가 되고요. 자, 돈을 빌려준 기관이 이제 금융기관이고 1금융회에 뛰어드니까 대주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자금을 줍니다. 자금을 주면 여기에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자금을 투입시켜서 이익을 발생해줘. 그래서 원리금을 이제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얘가 도산됐더라도 어때요? 독립된 회사에 지금까지 얘의 자산과 그 현금 흐름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 청구가 가능하지 얘한테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상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비소구죠. 근데 100% 비소구보다는 자, 어느 정도 제한소구예요.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보증이나 그런 보험을 또 원하기도 하죠. 자, 그럼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사업 주체를 줍니다. 사업 주체를 둬서 시공사를 선정하라 그래요. 시공사가 이제 지급 보증을 해주겠죠. 그럼 위험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험을.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금융기관이 또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죠.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금융 쪽에 대한 게 더 비용이 들어가니까 추가적 비용을 더 원해요. 그렇다면은 일반 기업 금융보다 얘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으로 이게 되면 얘가 그만큼 또 금리가 높아진다는 금융기관의 장점도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예금융입니다. 자, 부예금융이라는 것은 자, 부예금융. 자, 이건 장부의 금융이거든요.
자, 포스코는 아파트 사업도 해요. 그럼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요. 자, A은행이 장부를 갖고 오라거든요. 자, 이 부채가, 자, 옛날에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하는데, 이제 상장기업 같은 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부채로 기록이 안 돼서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얘가 법률적이나 회계 처리를 여기서 다 해버리죠. 그럼 포스코는 돈을 빌릴 수 있으니 돈 빌릴 수 있는 능력,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는 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사업주의 장점이지 금융기관의 장점은 아닙니다. 그럼 금융기관의 장점은 뭐냐면 사업이 성공하면은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자, 이건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이 담보니까. 그러면 얘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의 대칭성이 돼요.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비대칭성이라는 차이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비대칭성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만큼 이제 아까 수익도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이 또 금리가 또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따가 문제가 나오는데 자금 관리예요. 자, 자금 관리를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관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날에 어머니한테 세뱃돈을 받으면 어머니가 갈취하잖아요. 별도 계좌를 만들잖아요. 아버지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면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예를 든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따가, 자, 시공사와 시행사가 자체 계좌에서 자금 관리를 관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이 프로젝트 회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별도 계좌를 만들어요.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에스크로우. 그래서 위탁 계좌죠. 위탁. 남한테 이제 맡기거나 따로 이제 계정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은 부동산 신탁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또 관리해 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이 자금의 지급 우선순위입니다. 자, 물론 원리금이 먼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시공사의 공사비는 대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지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업자가 사업주가 되겠죠. 사업주의 개발이익이 후지급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PF는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가겠습니다. 자, 229페이지입니다. 229로 가죠. 가시면은 문제 6번입니다. 자, 외환위기 주택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급자 금융이 이제 개발 금융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새로운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도입이다.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문제를 PF는 뭐 완벽하게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번이 정답이죠.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 대량 자금을 조달합니까? 아니죠. 담보대출이 아니라 우리가 요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어때요? 나중에 그 사업이 내포되고 있는 장래에 톨게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대출해 준 거죠. 자, 2번. 프로젝트 자체부터 발생되는 현금을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맞고요.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 발생한 현금 흐름에 의존했던 거죠. 원리금 상환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대규모 사업이고 장기인 사업, 다양한 사업 주체를 주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보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231페이지 9번 문제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프로젝트 금융 방식을 제출했을 때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에요. 두 가지 다릅니다. 사업주의 장점과 금융기관의 장점이 다르죠. 그러면 1번, 부의금융 효과는 누구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잖아요. 그래서 부의금융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
사업주의 대차제도표,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장부의 금융을 누릴 수 있죠. 그럼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건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라 사업주의 장점이다. 그렇게 하셨어야죠.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이 금융기관의 장점입니다.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 금융에 비해서 자, 위험하다 보니까 금리 수수료들이 높아요. 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자, 이에 당사자들 간에 개발 내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증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해당 개발 사업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죠.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아주 집중합니다. 그럼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도 금융기관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개발 사업주와 자, 이 개발 사업주가 이제 포스코가 되겠죠. 얘와 이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까 정보 비대칭 문제가 줄어들었고요.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개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금융기관 장점,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뭐 1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그 기출에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234페이지는 16번은 제가 해설이 있으니 넘어가겠고요. 자, 18번이 이제 담보신탁이에요. 담보신탁.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우리가 신탁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던 거죠. 자, 지금 아파트 선분양을 할 때 토지의 권리 18번입니다. 권리상의 하자가 있을 때 선분양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금융기관은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할 때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아직 선분양이라는 자체는 아직 안 지었잖아요. 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다 짓고 나서 우리가 보통 그 등기 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넘어가거든요. 저당권을.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은 뭐냐. 자, 이게 담보신탁이에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따로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담보신탁이거든요. 그럼 제가 앞쪽에서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자체는 자, 어때요? 증서가 또 생략될 수 있어서 담보라는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담보신탁으로 고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담보신탁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걸 갖고 우리가 설정하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위탁자가 있습니다. 위탁자가, 자, 신탁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토지 신탁 방식, 개발 방식을 배우실 거거든요. 그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체결해서 요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면, 토소가 된다면, 저당권을 설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 신탁회사한테 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자, 우리 2차 과목의 등기법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서 얘가 수익증서를 발급합니다. 수익증권을 줘요. 그럼 수익증권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수익증권을 가지고 A은행에 가서 자, A은행 가서 자,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수익증권의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증권의 담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 시간에 질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담보로 제공받잖아요. 그럼 얘는 자금을 융통해 주니까 얘도 하나의 부채금융으로서 얘가 부채금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 자금을 빌린 거예요. 그럼 은행한테 자금을 빌렸다는 건 저당권 설정이 아니죠. 담보신탁은 그 신탁 증서에 대한 담보신탁, 수익증권의 질권을 설정했으니 은행은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갔고요. 이걸 이제 설명해줘서 제가 PF보다는 전체적인 금융 파트의 마무리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PF 또 보도록 하죠. 30번입니다. 241페이지. 30번.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자, 시행사가 이제 포스코가 되겠죠. 대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는, 자, 어때요? 별도 계좌를 만들잖아요. 부동산 개발사 현금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하고요.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금 지출 우선순위, 개발 사업에 주로 개발이익,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이 된다? 아니죠. 자,
뒤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겠지만 시공사의 그 공사비는 대출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이 먼저 상환된 다음에 이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나중이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할 때는 가세를 받을 수 있고요. 시공사한테 책임준공 의무를 지워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자, 이 사업지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담보신탁을 하죠. 수익증서에 질권을 더 설정해서 아까 담보신탁이라는 게 여기 나왔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3번을 제가 안 풀었죠. 국내 부동산 금융 현황의 다음 3에서 틀린 것은? 자, 5번. 자, 요 강의를 끝난 다음에 제가 개발 파트가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신탁회사의 신탁 업무 중 토지 개발 신탁 업무는 아직 허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허용되고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넘기셔서 PF가 어디 있냐면 49번입니다. 251페이지. 아까 문제랑 유사하거든요. 아까 그 전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는 그 문제를 뺏겨낸 거예요. 자, PF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251페이지 49번입니다. 자, 위탁관리 계좌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운영을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관을 또 요구하고요.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를 요구하죠. 자, 시행사에, 우리가 개발업자가 시행사잖아요. 그 시행사에 개발이익이 선지급됩니까? 후지급돼야 되죠. 공사비가 먼저 지급.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우리가 59번입니다. 257페이지 59번입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들어갑니다.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이 예상이 된다면, 자, 아까 톨게이트비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한 현금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어때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죠. 그래서 우리 현금흐름과 그 사업 자체의 자산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하면 금리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나왔죠. 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시공사가 자체 계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에스크로죠. 자,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다. 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되면요, 당연히 금융기관의 부실은 또 이루어지겠죠. 자,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의 특징이 있다. 맞고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66번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PF는 부동산 개발로 인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요. 자, 일반적으로 PF의 자금 관리는 아까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에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PF는 위험 분담을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를 계약에 따라 참여하게끔 나눴어요. 근데 보세요. 위험을 계약에 따라 다 참여하게 했지만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에 비해 절차가 복잡성에 따른 사업 지연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업 진행이 신속하진 않죠. 정답은 4번. 5번. PF에 대한 구조는 비소구 원칙이냐 제한소구다.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70번입니다. 자, 이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 옳은 정답이에요. 프로젝트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다. 이에 옳은 것은,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냈습니다. 자,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해당의 부채가 표시되지 않죠. 부해금융효과고요. 사업주의 장점이며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 이 위험이 높은 반면 대출이자는 높게 또 설정이 돼서 금융기관이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비소구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73번이 그 문제예요. 아까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우리가 낸 거죠. 자, 그럼 갑니다.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옳은 것은, 자, 프로젝트 금융의 상한 재원은요, 사업주의 모든 자산이다? 사업주의 자산이 아니죠.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를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앞으로 이런 민자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톨게이트나 고속도로 받는다면 사업성, 미래의 현금문을 담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미래 현금흐름이지 이 사업주 포스코의 모든 자산이 아닙니다. 자, 부의금융이죠. 사업주가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겠고요. 해당 프로젝트에 부실이 된다면 대출기관 채권 회수가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4번이 뺏긴 거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간편 문제로 뺏겼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차주가 임의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PFO 자금 관리는 신탁회사 에스크로 계정에서 관리를 하거나 사업비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82번입니다. 오늘 우리가 269페이지 82번 마지막 풀도록 하죠. 자, 사업주가 특수모촉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업체 제출을 받는 방식이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이 없다. 자, 이건 대규모 자금이죠. 대규모 자금이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기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하다. 맞고요. 자,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으로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 전가되지 않겠고요. 자,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부의금융이니까. 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하더라도 대출 기간의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습니까? 부실하게 되면 대출 기간의 해수에 대한 큰 많은 위험이 따르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 당사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초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융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LTV와 DTI, 그 다음에 LTV와 DTI라는 주택, LTV와 부채 감당의 상가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금과 원리금 체증식이 있는데 고정과 변동이 있다는 거 꼭 같이 묶어서 첫째 시간에 했던 거를 연결시켜 두시고요. 특히 계산 문제는 LTV, DTI, LTV 부채 감당률에 대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고요. 원금과 원리금 등의 상환 방식에 대한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유력하게 보시는 거는 1차와 2차의 저당시장의 구조입니다. MBS 구조와 주택연금제도. 자, 그래서 HF에 대한 업무 꼭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츠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정의 그 법에 대한 내용과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법에 있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차, 2차에서 2차에서 발행되는 게 MBB하고 CMO죠. 그거 꼭 여러분들이 전 시간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업주의 부동산 물적 담보를 신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업상의 수익성을 담보로 가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됐고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소고 또는 제한소고 부의금융이 사업주 입장이고, 자, 금융기관은 또 이 수익이 또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또 높겠고 수익이 또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사업성을 검토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줄일 수 있고요. 자금의 지급 순서, 자, 시공사의 공사비가 먼저 지급돼야 되고 시행사의 이 사업주에 대한 개발이익은 후 지급돼야 된다. 자, 이 자금 관리는 시공사, 시행사 자체 계좌, 차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계정이라는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또 이걸 관리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잔이 있었죠. 부채라는 자체는 채자 돌림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 담보. 근데 ABS하고 신탁증서 담보 신탁이 부채금융. 또 전신주에 매달린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매잔이라고 나오는데 전환사채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금융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개발관리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